네, 출시 당시에 만능 통장이라고 불렸던 게 있습니다. 바로 ISA죠. 오늘로 출시 세도를 맞았다는데 그동안 인기는 상당히 시들해졌습니다. 왜 그런지 또 활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김현우 소장님, 예. ISA 아직도 좀 개념이 어렵거든요. 네. 일단 그거부터 설명해 주시죠. 쉽게 얘기하면 ISA는 비과세 주머니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은행 예적금이나 증권사의 다양한 상품들을 여기에 넣을 수 있는데요. 금융사가 준비한 상품을 개인이 자유롭게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안에 담긴 이 상품에서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면 이자 소득세 15.4%를 면제해 줍니다. 예. 비과세 혜택이 있다 보니까 한도도 있는데요. 1년에 2천만 원, 최대 5년 동안 1억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 비과세 혜택만 해도 상당히 쏠쏠한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왜 외면을 받고 있는 건가요? 1,000만 원을 넣어두고 2%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게 되면 네. 이자는 20만 원이죠. 예.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은 3만 원인데요. 5년 동안 15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. 네. 문제는 5년 동안 이 계좌를 유지해야 되는 건데요.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. 네. 물론 현재는 이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원금을 꺼내게 되면 이자도 붙지 않는 거니까요. 예. 결국 5년 동안 세금 15만 원을 받자고 이 장기간 족쇄가 생기는 겁니다. 네. 5년이라는 족쇄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쥐꼬리만 하다라는 게 사실은 소비자들의 외면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렇다면은 큰 기대 없이 그냥 목돈 묶어두는 용도로는 예적금과 비교할 때 어떤가요? 어차피 묶어둘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넣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요. 우리가 보통 일반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할 때 우대금리라는 걸 받죠. 카드를 만들거나 주거래 통장으로 등록하게 되면 이 우대금리 명목으로 0.5%포인트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예. 1,000만 원을 똑같이 우대금리를 받아서 이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5만 원 정도의 이자는 더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.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게 아낄 수 있는 세금이 3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. 예. 결국은 우대금리 적용받는 게 2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 저축은행의 특판예금 같은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. 예. 그런데 ISA는 그런 저축은행의 특판예금을 내가 찾아와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금융사에서 라인업된 상품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제한적이고요.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상품을 마음대로 고를 수 없다라는 단점이 여기서 발생합니다. 이 수익을 내면 세금이 붙잖아요. 예. 그래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 투자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이 비과세 혜택이 솔깃한 거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 수익이 높아서 수익이 많아지면 이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. 세금 절감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는데요. 네.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일수록 기대 수익률은 높습니다. 주식형 펀드라든가 ELS 같은 상품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 어차피 그런데 이 주식형 펀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 ISA에 담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면 ISA에 담을 상품은 ELS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. 이것도 문제는 많이 나올 때는 수십 개의 ELS가 한 주 만에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. 네. 그런데 그런 상품들을 내가 마음껏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해당 금융사에서 준비한 ELS만 고를 수 있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좀 제한됩니다. 또 ELS 같은 상품을 고르게 되면 이 ISA 계좌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는데요. 이게 보통 한 0.5% 정도 되거든요. 예. 일반적으로 연 4% 이하로 수익이 나게 되면 이 수수료 때문에 아낀 세금보다 오히려 이 수수료가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네. 상황이 발생하니까 수수료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.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ISA 처음 출시할 때 은행들 유치 경쟁이 정말 대단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때 너도 나도 다 가입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10,000원만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네. 그런 계좌들은 정리를 해야 되나요? 어떠세요? 솔직히 저도 그랬었는데요. 네. 가입할 때 그 10,000원 넣어놓은 거 아까우시면 그냥 찾으셔도 되고 계좌를 해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런데 ISA는 계약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거든요. 네. 5년 동안 큰 돈을 계속 넣어두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만기 1, 2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 목돈을 넣어두고 예금을 가입하시면 네. 이 역시 비과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앞으로 새롭게 가입하실 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쓰셔야 할까요?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. 이 ISA의 유지 기간은 5년이고 5년이 되게 되면 만기가 돼서 자동으로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는데요. 예.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상품들이 현금화돼서 나옵니다. ISA 만기와 상관없이 좀 더 긴
만기를 갖고 있던 금융상품들도 전부 다 해지가 되는 건데요. ELS 같은 상품들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10%가 넘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IS의 만기보다 ELS의 만기가 더 많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, 저는 뭐 ELS는 길게 유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요청은 가능하지만 네. 다 되지도 않고 그럴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 이런 만기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 아주 소장님의 전문 분야를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.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